예,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시민불복종입니다. 시민불복종 문제도 여러분들 꼭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시민불복종도 꼭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이번 기회에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EBS 교재는 EBS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 가불병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우리는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도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즉 법보다 정의에 대한, 양심에 대한, 이렇게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제기했던 사람, 소로입니다. 소로는 즉 법이라고 하는 법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지만 그 법보다 왜냐하면 법 중에는 분명히 어떤 잘못된 법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국가가 제정한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법을 어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시민불복종을 주장했던 소로의 입장입니다. 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서 불복종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자, 이렇게 시민불복종, 예를 들면 악법이 있어. 그런데 그 악법을 통해서 시민불복종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피해를 봐, 고통이 커져. 그러면 시민불복종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싱어, 즉 공리주의. 싱어는 시민불복종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지필평가에서도 나왔었죠. 병 보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아니라 정치 질서의 바탕에 깔려있는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다. 자, 소로가 나왔고 싱어가 나왔고 공유된 정의관이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한 건 롤스입니다. 롤스. 그러면 이제 소로, 싱어, 롤즈. 근데 이 문제는 각각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불복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시민불복종에 앞서 정부의 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기다릴 필요 없어요. 만약에 정부가 알아서 그 법을 이게 악법이었구나 먼저 바꿔준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좋죠. 그래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시민불복종에 앞서 정부의 법 개정을 먼저 요구를 한 다음에 시민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소로, 싱어, 롤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시민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래서 그 악법을 먼저 고치면 그게 더 최선이죠. 자, 시민불복종을 할 때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 법치와 민주주의. 여러분 봐봐. 법치가 뭐야? 법을 잘 지키는 게 법치잖아. 그런데 시민불복종은 그 법을 어기는 거야. 왜? 잘못됐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법치를 준수하면서 그 법을 어길 수가 있나요? 그쵸?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야. 그쵸? 하지만 시민불복종을 할 때에는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해야 되니까 시민불복종을 하더라도 그래서 비폭력 같은 거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맞고요. 시민불복종은 효과적인 호소가 되도록 계획되어야 된다. 그렇죠. 롤즈는 효과적으로 되도록 계획을 미리 세우고 무작정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할 겁니다. 갑과 병, 소로와 롤스. 시민불복종 위법 행위이지만 양심적인 행위다. 그렇죠? 개인의 양심에 의한 행위다라고 맞습니다.
을병, 싱어와 롤즈, 시민불복종은 다수결 원칙에 근거해서 다수결의 원칙, 이제 민주주의 원리가 다수결의 원칙인데 시민불복종은 소수가 그 법을 정의롭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으킬 수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틀린 거죠. 틀린 거 잘못된 걸 고르는 거야. 자, EBS 교재 내용을 볼까요? 자, 시민불복종 92페이지입니다. EBS 교재 92페이지. 부정의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변형하려는 걸 목적으로 그 법을 어기는 거다. 의도적으로 위법, 법을 어기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가 법을 만들었는데 이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국가 안에 만들어진 법 중에서 잘못된, 그러니까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나키스트 같은 게 아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소로, 간디, 롤즈 대표적인 여기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 얘기하고 있죠. 소로. 악법에 대한 불복종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이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하는 게 소로 시민불복종. 자, 간디하면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자, 롤즈. 사회적 다수에 의해, 여기 그대로 나죠. 사회적 다수에 의해서 공유된 정기관이 불복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변화를 위해 전개해야 한다. 싱어는 공리주의자, 시민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서 그래서 성공 가능성도 역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싱어입니다. 싱어. 자, 그래서 시민불복종의 이 정당화 조건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어. 그래서 요 다섯 가지는 마지막 수단,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비폭력, 당연히 비폭력을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의 목적은 공공선을 추구해야 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왜? 현행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시민불복종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사상가의 입장에 비해 을사상가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 그러니까 을의 특징을 고른 것. 자, 여러분 그림도 이 그림을 이제 X, Y, Z 세 개 축을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고요. Y축은 Y축으로 갈수록 그래서 요거는 역시 X, Y, Z축을 다 확인해 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갑과 을이 어떤 세상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우리를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다.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대.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나 기술에 붙들려 있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갑은 기술을 이렇게 바라본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 그래서 이걸 하이데거는 기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묶여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술에 종속되어 있다. 을 볼게요. 근데 이제 갑이 중요한 게 을이자. 갑에 비해서 을이 갖고 있는 상대적 특징을 지금 잡아내는 거잖아요. 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도 선도 악도 아니다. 중립적인 입장이네요. 기술이 선한지 악한지는 인간이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고 그 기술을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 그리고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문제다. 가치 중립적이다. 야스퍼스입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야스퍼스. 그러면 그러니까 야스퍼스 중립적인 입장에서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술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의 중립적인 입장의 특징을 잡아내려는 거잖아. 그럼 X축 먼저 볼게요.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는 정도. 야스퍼스는 낮겠죠. 그쵸? 그러니까 X축은 을은 낮아야 돼. 높음이 아니야. 높음에 가 있는 거
니은 틀렸고요. 그쵸? 미음 틀렸죠. 그러니까 기역, 디귿, 리을 중에 하나네. 기역, 디귿, 리을 중에 이거 틀렸고요.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Y축 볼게요. 기술에 대한 연구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한다. 그렇죠? 중립적이면 자율성이 높겠죠. 기술에 대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Y축은 높아야 되네. 높은 거는 뭐가 있죠? 예. 리을과 기역. 디귿이 아니네. 디귿이 아니네. 그러니까 기역과 리을 중에 하나네. 기역과 리을 중에 마지막 Z축도 따져봐야겠죠. 기술 자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 자, 기술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과연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Z축 당연히 Z축은 중립적이니까 기술 자체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은 갑보다는 낮겠죠. 갑에 비해서. 그래서 정답은 리을이네. 4번. 이렇게 X, Y, Z축을 통해서 기술에 대한 예, 이건 EBS 어디 나오냐면 EBS 103쪽에 나옵니다. EBS 103쪽. 자,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에 이제 필요하다는 입장. 그래서 과학기술의 정당화 과정과 달리 연구 대상의 선정 및 결과 활용에 대해서는 가치가 개입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야스퍼스와 하이데거가 여기 나와 있는 거네요. 야스퍼스는 철학을 실존주의 체계로 서구 기계 문명 대중사회에 대한 성찰을 강조했고, 하이데거는 역시 둘 다 실존주의자인데,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 자료 플러스에 아주 잘 나와 있는 거야. 야스퍼스, 하이데거. 그래서 야스퍼스에 따르면 기술은 인간 사회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수단일 뿐이다. 단지 인간의 목적 설정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면 하이데거는 기술이 단순히 가치 중립적 도구가 아니며 감춰져 있는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파악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 도구로만 보게 될 경우 인간이 기술에 종속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훨씬 비판적으로 기술을 바라봐야 한다. 기술 자체를 훨씬 더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17번 기술에 대한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17번까지 풀었고 이제 18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번 원조의 세상을 원조가 나왔네요. 원조 친소 관계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아주 중요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누구예요? 싱어. 공리주의자인 싱어. 원조는 국가나 인종에 상관없이 절대비 원하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 싱어. 공리주의 입장에서. 을은 볼게요. 원조의 목표는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 수준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다.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롤스.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다라는 의미는 정치적으로 어떤 그 사회의 안정을 깨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롤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프리카에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빵을 한 조각 나눠주고 빵을 돕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빵을 한 조각 주면 죽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건 롤즈의 생각입니다. 근원적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건 아니다. 그건 왜 그렇게 그들이 굶어야 하는가? 그건 그 사회 시스템, 정치가 잘못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빵을 한 조각 주는 것보다 우리 멀리 봤을 때 그 사회의 어떤 질서를, 정치를 조금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원조의 목표다. 그래서 여러분들 롤즈의 이 원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야, 지금 당장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빵 한 조각 필요하지. 물론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롤즈는 그렇게 원조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싱어와 롤즈, 왜냐하면 싱어는 공리주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당장 행복의 증가, 빵 한 조각을 먹고 굶어 죽지 않고 행복하면 전체 행복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해외 원조 관련돼서는 롤즈와 싱어의 입장, 이 두 가지 입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일단은 그러면 싱어와 롤즈, 갑을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네요. 갑, 원조는 고통 감소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아니죠. 공리적 고려를 해야 되지. 틀렸네요. 자, 갑. 원조는 각국의 부의 수준이 같아질 때까지 그런 요술방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같아지게 만들 수도 없고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벌써 그렇게 했겠지. 자, 원조 대상국은 롤즈입니다.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로 국한해야, 그죠? 원조 대상국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로 국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이네. 4번 볼게요. 원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강제력의 사용도 허용? 여러분, 강제력의 사용 허용할까?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원조라고 하는 것은 그쵸, 어떤 법에 나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 갑을 원조의 주체는 민주적이면서 부유한 국가로 한정해야 된다. 그러면 부유하지 않은 국가는 원조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부유하지 않더라도 원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 수능 177페이지 우리 EBS 교재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1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자,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 먼저 자선의 관점으로 노지. 개인의 재산은 개인 거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다. 그래서 개인의 자발적인 자신의 부를 돕지 말지는 개인이 알아서 선택의 문제, 자율성의 문제로 봤던 게 노지. 반면에 의무론에 꼭 도와야 한다. 의무처럼 좀 강력하게 느껴야 한다. 싱어와 롤즈. 공리주의자 싱어는 고통을 감소,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 인류의 의무이기 때문에 굶주림과 죽음을 방치하는 것은 인류의 전체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거다. 반면에 롤즈는 원조의 목적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원조의 목적을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두지 않는다. 단지 빵 한 조각 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조에 대해서 특히 이 원조의 세 사람, 노직, 자선의 관점에서 원조를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의무론의 관점에서 싱어와 롤즈. 그래서 여러분들 요 노직, 싱어, 롤즈 세 사람을 묶어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조 또한, 해외 원조 또한 우리가 이 생활과 윤리 내용 영역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꼭 해외 원조 관련된 것도 정리를 잘 해놓으면 되고요. 그 관점은 노직의 입장, 그 다음에 싱어와 롤즈의 입장, 각각을 특히 싱어와 롤즈, 의무론의 관점에서도 싱어의 주장과 롤즈의 주장이 다를 수 있다. 그 차이점이 뭔지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2021학년도 10월 고3 생활과윤리 사탐 두 문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19번. 갑을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에 얘기해 줄 수 있는 조언. 자, 갑과 을 누군지 봅시다. 의무 나오네요. 의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칸모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볼게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의무론의 가장 기본인 칸트죠. 칸트, 의무론을 주장했던 칸트를 볼게요. 두 가지의 쾌락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중 특정한 쾌락을 선호해야, 더 좋아해야 된다. 선호한다라는 건 그거예요. 더 좋아해야 한다는 것은 도덕적 의무감과 상관없이 어느 한 쾌락을 확실히 선호한다면 그 쾌락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누굴까요? 자, 밀입니다. 밀. 왜? 이건 여러분들 이제 공리주의가 먼저 나온 게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죠. 그런데 이건 왜 밀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면 두 가지 쾌락을 경험해. 그래서 따져봐. 1번과 2번 두 쾌락을 내가 해봤더니 1번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준다. 이건 두 가지 쾌락을 따져서 나에게 질적으로 더 우수한 걸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 공리주의예요. 그걸 따져보는 거. 어쨌든 이건 공리주의에서도 갑은 의무론의 칸트, 이렇게 이제 자, 문제의 핵심은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야. 그러니까 칸트가 해줄 수 있는 조언, 밀이 해줄 수 있는 조언을 A는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지자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에게 돈을 갚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여러분 이해됐죠? 그럼 이제 칸트는 이러한 상황에 어떤 조언을 할지, 밀은 어떤 조언을 할지 봅시다. 칸트 입장은 거짓말해도 된다는 준칙은 보편화될 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자, 보편화, 준칙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 칸트의 제1원칙,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너와 다른 모든 이에게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준칙은 나 오늘부터 7시에 일어날래. 나와의 약속인 거야. 근데 여러분 준칙이란 건 작은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준칙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나와 약속하는 건 나만의 준칙이야.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이런 건 다 지킵시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도. 이런 것도 준칙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우리 집 식구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데 이러한 준칙이 모든 이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아들이고 지킨다라고 하려면 그 준칙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화될 수 있어야 해. 그런데 거짓말. 그래서 칸트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물론 때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어떤 개인은 작은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든 이에게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칸트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칸트 의무론이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의 경지를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놓은 사람이 칸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이런 예외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당신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칸트는 이렇게 조언할 거야. 맞습니다. 현실에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칸트 입장에선 이렇게 조언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나머지 다 틀렸나 볼게요. 자연적인 경향성에 따라 정직해야 함을. 자연적인 경향성, 여러분 인간이 이기적인 욕망, 이거 자연적인 경향성이야. 근데 이게 윤리 도덕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의무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당연히 의무가 자연적인 경향성 아닙니다.
당연히 자연적인 경향성은 나도 안 지키고 싶지, 나도 약속. 그런 마음이 모두가 갖고 있어. 그래서 의무는 자연적인 경향성이 아니다. 틀렸어요. 거짓말로 인한 결과는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결과. 자, 공리주의는 결과를 따지잖아. 결과. 어떤 것을 했을 때 보다 많은, 보다 유익한, 보다 행복한 결과가 나오냐. 그게 의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고려할 필요 없다. 틀렸죠. 4번 정직함은 유용성과 무관하게 도덕적인 것임을 명심하세요. 자, 정직함은 유용성과 무관하게, 이거 유용성과 무관하게란 말은 결과를 안 따진다는 얘기야. 이걸 무관하게 하면 안 되죠. 따져봐야죠. 따져봐서 정직함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온다. 그럼 정직해야 된다. 공리주의 입장. 그래서 이 무관하게 이 말이 틀렸고요. 5번 갑과 을. 거짓말은 상황에 따라 허용될 수 있어? 을은 그럴 수 있어. 결과가 좋으면 거짓말 할 수도 있어. 근데 갑은 상황에 따라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여러분 이 문제는 미리란 사람을 몰라도 의무론과 공리주의 입장 그 두 가지만 이해하고 있어도 여러분 풀 수 있는 문항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하려면 그게 이제 벤담인지 밀인지까지도 알고 푸는 게 여러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EBS 교재를 보겠습니다. 쭉 앞으로 가네요. 22쪽 학기 초에 배운 겁니다. 자, 의무론적 접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의무론 하면 자연법, 그래서 자연적인 성향이 나온 건데 저건 엄연히 칸트였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 뭐 나오는데 자연법도 의무론의 기본이 된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그 기본을 요 세 가지로 국한했다라고 하는 정도. 종교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의무론의 핵심은 요 칸트죠. 칸트. 그래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도덕이라고 하는 건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해야 되고, 그 동기는 오로지 의무의식,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이런 도덕 법칙을 의식할 수 있고 이러한 정언명령 형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 정언명식은 보편주의와 인격주의, 내 의지의 준칙이 경륜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해야라. 이거 보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주의고요. 인격주의,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해쳤다라고 하면 사형을 찬성한다라고 했죠. 누가? 칸트가. 의무로는 보편적인 윤리를 확립하고 인간 정신을 강조하고, 그래서 오늘날 인권보호 같은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공리주의, 벤담과 밀이죠. 쾌락을 산출할 수 있다. 인간이 고통을 피하고 선을 추구하는 게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도덕의 원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 벤담. 하지만 이 벤담의 쾌락주의는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같으며 양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게 이제 밀이죠. 그래서 질적, 쾌락은 질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와 있죠.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까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현대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행위 자체, 그다음 규칙 자체에 포인트를 주는 게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넘어갈게요.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번. 인터넷은 누구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사회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정보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고 정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인터넷 리터러시가 부족하다면 온라인상에 무방비로 노출돼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인터넷 리터러시 나오네요. 인터넷 리터러시 한번 먼저 볼게요. 여러분 110 예, 여러분 EBS 교재 115쪽이에요. 자, 뉴미디어 시대에서 상호간의 매체 습득력에서 매체 이해력이란 매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매체를 제대로 사용하고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오늘날 강조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말 그대로 미디어상에서 이해하고 필요한 기본 읽기, 쓰기 능력 이런 거 그리고 비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리터러시 EBS 교재 115쪽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자, 요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자, 스마트 기기의 보급만으로 정보 격차가 해소되는가? 그건 아니겠죠.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걸 길러야 되는데, 그쵸? 이건 노라고도 대답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면 부의 평준화가 실현되는가? 여러분,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면 부가 도움은 되겠지만 부의 평준화가 실현된다? 그거는 그렇게까지 그쵸? 다른 부의 평준화는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완벽히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는 대답 못 하겠죠. 자, 정보 소외계층이 정보 이해력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당연히 도와야 한다. 그렇죠? 정보화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가? 당연히 기여할 수 있겠죠. 이게 완벽하고 이것만 하면 된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분명하겠죠. 그래서 yes, 디귿과 리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2021학년도 10월 고3 모의평가 20번까지 풀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떤 영역의 문제가 잘 이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느 영역의 문제는 확실히 이해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복습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오늘까지 풀었던 이 20문항은 2학기 2차 지필평가와 연계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